자, 자, 오늘은 두 개의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퍼 파일럿, 세비다트에서 나오는 페이퍼 파일럿, 블랙 이글스 페이퍼 파일럿이고요. 요거는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역시 블랙 이글스 TOC 블랙 이글스 콘덴서 비행기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만들어서 날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만드는 이유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제 6월 달에는 학교에서 6.25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고 있는 블랙 이글스 만드기 체험학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목동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 잘 나라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페이퍼 파일럿 만들기 전에 한국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합니다. 8월 15일 날 광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통치,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분단되는 거는 넓게 보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체제가 남북한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분할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 노력들은 물거품이 돼버렸고 결국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서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2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6월 1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남침입니다. 남침. 한국전쟁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북한과 김일성이 있다고. 이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팩트,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동상이 엄청나게 많이 쓰러졌었는데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희한하게 이승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 독재자 중에 독재자고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남쪽 진주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사람들이 건너던 한강 인도교, 우리 국민들이 건너고 있었어요. 북한군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국군이 38선에서 북한군을 잘 막고 있겠다 하면 막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이 라디오 방송을 하던 시기에 이승만은 대구까지 비행기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옆에 주변의 참모들이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에서 대전으로 올라갔다가 서울이 함락되고 수원도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또 부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대통령의 말을 들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울에서 꼼짝없이 북한군에게 잡히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낙동강 라인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북한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 3개월 만에. 당시는 우리나라 물론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더 약세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미국도 우리나라를 방어선으로 삼지 않고 일본을 방어선으로 삼아서 어쩔 수 없이 북한보다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전력적으로 약세였다고 하지만 전쟁 준비를 못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안일했던 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을 북쪽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전쟁을 아예 끝내려고 하는 순간 중국 군대가 들어오고 중국 군대에 의해서 다시 남쪽으로 전선이 밀리고 난 다음에 서울을 한번 뺏겼다가 다시 찾고 또 뺏겼다가 다시 찾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38선 근처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지전, 한 땀 한 땀, 어제는 이 산이 남한 땅이었다가 내일은 북한 땅으로 변하고 이런 고지전을 2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수업에서 이 버릇처럼 전쟁은 없어야 된다. 전쟁하면은 가장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여성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만 전쟁을 안 한다고 전쟁을 안 하느냐? 또 그렇진 않으니까 또 전쟁 준비는 또 해놓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죠. 이승만이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했었는데 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든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매체에서 나왔던 보도연맹 사건, 북한군이 한국에 이제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했을 때 북한을 도왔다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인 사건들,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국민들을 지키지 못해놓고 총구를 들이대는 북한군한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또 돌아와가지고 죄 없는 양민들을 죽인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이런 사건 말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건은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한반도 영토를 대부분 찾았다가 1.4.5태 때 다시 중공군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가하면서 서울을 버리고 잠깐 도망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대한민국 정부가 젊은 학생들, 젊은 남성들을 50만 명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남쪽에 있는 거제도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50만 명을. 근데 40%가 넘는 2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한 26만 명도 그 중에 20%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 나머지 한 40%는 노동 불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50만 명을 거제도까지 걸어가게 했는데 1950년 12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근데 그 어떤 먹을 것도 어떤 잘 것도 혹은 입을 것도 주질 않았어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군인들이 사망자, 죽었던 사람이 14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 밝혀진 죽음만 국가 공식 기록으로는 한 17만 명 죽었다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건 찾아낸 사람들만 14만 명 17만 명 죽었다고 하는 건데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원래 50만 명의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위층 군인들이 다 착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죽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면서 대한민국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님도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정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도 잘 알려져야 됩니다. 이 페이퍼 파일럿 다 만들었는데요. 만들기가 간단하고 모양도 잘 나와요. 모양도 잘 나와서 학교에서 이거 만들기 하는 거, 학교나 집에서 만들어서 날리는 거 굉장히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T50 블랙 이글스.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슉 날리는 거죠. 세워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치대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해 보면은 한 30분 40분 갖고 놀다 보면 애들이 흥분을 해요. 그래서 앞이 엄청 심하게 깨집니다. 자, 요렇게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요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발사대를 만들어 볼 건데, 고무줄 탄성을 이용해서 날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한 50m 날아갈 때도 있어요. 바람 잘 타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자고 막 소리친 사람들은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슴팍에다 훈장을 받는 사람들은 후방에서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과실들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 전쟁은 일어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순식간에 페이퍼 파일럿을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퍼 파일럿 왜 이렇게 설명서도 안 보고 만드느냐, 엄청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 1000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만들었던 세비다트, 이거 저한테 상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콘덴서 비행기 만들 겁니다. 콘덴서 비행기.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공군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몇 개 없었어요. 사실 말이 비행기지 우편을 보내주던 L4 연락기라고 하는 작은 기종의 무장도 제대로 안 되는 비행기 가지고 한 1800명 정도 되는 인원 가지고 우리나라 공군이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미군에게
비행기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받으러 가려면은 이제 파일럿들이 비행기 조종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군 파일럿들은 시간이 없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시뮬레이터를 하루만 운전해보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이 F-51 무스탕을 하루만 연습해보고 안전하게 한반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L4, L5 연락기, 이 연락기들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못해요. 그래서 북한군에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 연락기 조종수가 있으면은 조종수 뒤에 한 명이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폭탄을 안고 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의 일선에 참여했던 공군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블랙 이글스, 우리나라에도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이 전투기가 이 전쟁에 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어쇼 하면서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 이런 정도로 하는, 이런 정도로만 쓰여야지 야 일본 너네가 우리나라 옛날에 쳐들어왔잖아 너네도 공격할까 요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인식을 시켜줍니다. 컨덴서 비행기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양면 테이프 막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해야 돼서. 근데 막상 만들어 보면은 페이퍼 파일럿이 훨씬 잘 나거든요. 이것도 바람 타고 뭐 타고 하면은 컨덴서 비행기도 굉장히 잘 나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모두 다 잘 날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A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하고 전쟁이 난 나라는 물자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물자가, 군복, 총알. 근데 전쟁이 나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공장들이 제일 먼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변 옆에 있는 나라에 무조건 이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으로 엄청나게 큰 패배하면서 돈도 갚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니까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되었다, 일본은 살아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컨덴서 비행기도 사실은 간단합니다. 양면 테이프 붙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일으켰던 나라들,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일본은 얼마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다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어디서 날려야 될지 이런 날이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김유신 장군과 연 날리기 뭐 이런 게 연 다 만들어서 못 날려. 그럼 수업 시간도 엄청 애매해지고요. 애들도 정말 아쉬워합니다. 좀 그럴 때는 좀 미안할 때. 컨덴서만 이렇게 컨덴서 모터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항상 모터 같은 거 있을 때는 애들이 모터 전선을 정말 많이 끊어먹어요. 신경이 쓰입니다. 항상 저희는 뭐 한 3개, 4개 정도 여유를 갖고 가는데 모터 전선 끊어줄 때가 제일 반갑니다. 그렇다고 막 그 자리에서 모터를 해체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이 이거 좀 잘 못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좀 봐줘야 되고 그런데 앉아서 혼자서 모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짜잔! 완성! 자, 얘는 이렇게 던져서 나가는데 저 뒤에 있는 프로펠러를 콘덴서로 돌려서 충전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충전기를 꽂고 난 다음에 한 10초, 20초 정도 전기를 충전해주고 얘를 이렇게 빼면 자,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며칠간 비가 와가지고 페이퍼 파일럿 컨덴서 블랙 이글스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꼬부라졌어. 맞추라고 해도 맞추기 쉽지 않다. 네, 다시. 잘 날라. 자, 두 번째는 문제 이 콘덴서 비행기. 사실 얘는 바람이 있어야 더 잘 날라. 충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람을 타야 돼 근데 얘가. 근데 누구든 잘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똥손이어도. 페이퍼 파일럿이 훨씬 더 잘 나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한 50m 나가니까. 시어망이 선택한 교보제는 블랙 이글스 요거다.